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드랑 엔젤이랑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기업가치 50억 원 이상이 요즘에 좀 시드 엔젤 단계라고 보일 것 같은데 시드는 뭐 10억 가치 이하인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 구간이 시드 엔젤 단계고 사실상 거의 비슷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팀이 좀 많고 좀 초기 설정이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요 기업 가치가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A 라운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프리-A 라운드부터는 기업 가치가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회사가 얼마나만큼 성장을 하고 또 요 회사가 어떠한 산업에 있고 또 국내 기업인지 해외 기업인지에 따라서 워낙에 이제 기업 가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업 가치 기준으로 요걸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이 제품이나 팀의 성숙도에 따라서 나누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펀딩 라운드의 단계로 사실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횟수로도 횟수죠. 횟수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많이 달라지는 양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프리-A 라운드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정도는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화되어서 상용화되는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고 물론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은 조금 더 더디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뭐 로봇이나 아니면 뭐 다른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예를 들면 서비스 산업에서 앱이 나와서 구동되는 단계, 고객이 유치되는 단계 그런 단계가 이제 프리-A 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단계부터는 기존의 시드나 엔젤 투자에서는 많은 분들이 엔젤 투자자라고도 부르잖아요. 개인 엔젤 투자자라고도 부르는데 개인 엔젤 투자자는 이제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직접 발굴을 해서 아니면은 글로벌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의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하는 개인들이 이제 모여서 제가 조금 이따 조합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엑셀러레이터가 만드는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많이 출자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A 라운드부터는 이제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벤처 캐피탈, 그죠? 네, 벤처 캐피탈하고 뭐 요즘에는 신기술 사업을 하고 있는 신기사들도 있고 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검증이 된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더 큰 단위로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혹은 증권사 PI라든지 이런 직접 투자도 기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때가 이제 미니멈 한 5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맥시멈이라고 하면 그 기업의 기업 가치나 상황에 따라 되게 다릅니다. 근데 뭐 2, 30억, 뭐 50억까지도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단계부터는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검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가치로는 한 뭐 200억에서 500억 사이가 A 라운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가면 뭐 규모가 다르죠. 규모가 뭐 5배, 10배가 되겠지만 중국이나 하면은 어쨌든 우리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기업 가치 2, 300억 이상이 되고 펀딩이 한 30억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전형적인 A 라운드가 되는데 이유가 또 몇 가지가 있죠. A 라운드에 들어올 때 혼자 보통 안 들어오고 벤처 캐피탈 한두 개가 같이 한다고 하면은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미니멈 어떤 사이즈가 보통 10억 정도 되잖아요. 뭐 좀 큰 데는 50억도 있지만 그래서 10억 하나, 20억 하나 합쳐져서 30억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 시드, 엔젤, A 라운드 요 사이에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팁스 라운드가 좀 생기긴 했죠. 그래서 팁스가 되게 이제 좋은 제도이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팁스 운용사가 인정을 해서 팁스 운용사가 투자를 하면 그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투자를 하면은 그 운용사가 추천을 해서 팁스 프로그램에서 선정이 되면 정부 자금으로 한 5억 정도, 뭐 많게는 7억을 이 회사에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은 1, 2억이었는데 회사에서 누리는 혜택은 5억 이상이 더 들어오니까 마치 7억이 들어오는 것 같은 회사 입장에서 이건 약간 꿀이죠. 그래서 다들 경쟁이 심하고 팁스 운용사를 찾아가서 팁스 과제 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가 투자한 기업 중에서도 팁스 과제에 신청도 하기도 하고 뭐 선정되기도 했는데 팁스 프로그램이 갖는 좀 의미가 어떨까요?
팁스 프로그램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일단 초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를 매번 만나고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이사는 사실 좀 더 제품이나 이런 개발에다가 좀 신경을 써야지 이제 사업이 빠르게 진척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초기를 전문으로 하는 뭐 A씨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니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론칭했던 프로그램이 팁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저희가 어느 정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져온 프로그램인데 최근 특히 한 5, 6년간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팁스를 특히 이제 그 5, 6년 전 된 팁스를 받았어서 그 자금으로 이제 초기에 성장을 이루고 A 라운드를 타고 이렇게 쭉 성장했었던 기업들이 이제 IPO까지 성공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중기부가 이제 전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팁스 쪽에서 좀 더 많이 배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많은 운용사를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온 제도인데 요즘에는 유럽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팁스 제도를 지금 벤치마킹 해간다고 그럴 정도로 한국의 팁스 제도가 너무 성공적인 그래서 기업들 투자할 때도 우리가 팁스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좀 더 점수를 쳐주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런 저희 기준에는 A라운드 이전에 초중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네. 특히 팁스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프리 팁스도 네, 있고, 스케일업 팁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단계 네. 팁스의 다음 단계로는 스케일업 팁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이제 단계의 이제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가 이제 정부가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팁스 운용사가 선발을 해서 추천을 하면 그 사이에서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셀렉션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우수하다라고 업계 내에서 판단을 받았던 기업들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체계가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이제 글로벌로 많이 나가서 다른 스타트업들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시스테믹하게 잘 잡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류 같은 거에 대한 준비도라든지 아니면 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초기부터 이런 단계별 지원 저희 같은 A씨나 아니면 팁스 운영사들을 통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준비를 한 경험이 있어서 훨씬 더 잘 프리페어된 부분들이 있고 그 이후에 후중기, 중후기로 제가 이제 설명드린 미드 스테이지 이후부터 간 이후에도 되게 다양한 정부의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벤처 금융업계는 생각보다 더 잘 체계가 짜여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런 혁신 어떤 산업 측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지금 잘 조성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GDP가 한국이 빠르게 또 성장하고 있는 그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되게 이제 한국의 이 스스로의 거를 되게 폄하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되게 세계적으로도 되게 우수한 수준의 뭐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우수한 수준의 혁신 창업 생태계, 벤처 투자 생태계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팁스 과제에 선정된 기업이다 라고 하면 조금 가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팁스 선정이 돼서 정부에서 한 5억 이상 지원금을 받았으면 그만큼 생존할 가능성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 이후의 성장의 과정에서도 또 정부 지원 사업에 더 추가로 어떤 그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한번 KS 인증 받았으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팁스를 잘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들은 기업 가치가 그래도 최소한 100억 이상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조하시면 이 기업 가치 그리고 팁스 라운드 그 다음에 또 A 라운드 이런 이제 그 상관관계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 라운드가 뭐 2, 300억 되니까. 네. 네, 역으로 말하면 팁스를 선정되는 많은 기업 가치 구간이 사실 100억 언더가 많다라고 창업자분들은 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우리나라가 스타트업 업계에서 생각보다 저력이 높은데 잘 인정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거에 좀 수치적으로 제가 재미있는 팩트를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상장이냐 비상장이냐 비상장 보통 기업들이 많이 지칭을 하죠.
근데 최소 저희가 10개, 22년 말 기준으로 10개 넘는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뭐 샌드버드나 뭐 한국팀이 야놀자라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나 아니면 인구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저희가 유니콘 기업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기반에는 물론 정말 훌륭하고 도전 정신이 많은 우리나라의 이제 좋은 창업자들이 많다라는 것도 한 포인트이겠지만,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저희 벤처 생태계가 생각보다 더 잘 구비되어 있다라는 것도 되게 큰 포인트일 것 같아요. 사실 비상장 투자를 하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 벤처 유니콘 생태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기여하고 있는 게 맞고, 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되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이 모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청년 고용을 다 책임질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리고 점점 더 산업이 제 기준에 세분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세분화되는 트렌드에서 결국에는 어떠한 서비스를 누가 더 잘 그 마켓을 타겟해서 런칭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러한 차원에서 벤처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훨씬 빠르고 훨씬 더 그리고 빠르죠. 자유로운 기업 문화 이런 거 변화의 그 바람을 만든 것도 사실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 기업 문화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꿨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 변화의 문화를 대기업이 뒤따라가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토스 사례가 가장 뚜렷하게 보여요. 네. 10년대 중반, 초중반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인터넷 뱅킹 하려고 하면 얼마나 번거로웠어요. 지금 뭐 깔고 뭐 하라고 하고. 스무고개였죠.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이제 토스가 나와서 이제 다양한 뭐 송금 서비스를 간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저렇게 안 하면 이제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경쟁이 격화되면서 서비스들이 더 좋아져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고객들이 편익을 보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토스야말로 토스 배달의 민족 쿠팡 다들 이제 유연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그냥 기본으로 하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뭐 부장님 회식 이런 거 없는 거잖아요. 뭐 출퇴근도 자유롭고 기본으로 막 이게 대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바뀌는데, 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업 가치가 1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그런 말랑말랑하고 빠른 문화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오히려 그걸 강점으로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인 어떤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근무 환경 같은 것들이 훨씬 실리콘밸리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변화가 상당히 스타트업이 만들어준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준 혁신이 좋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뭐 스타트업처럼 되게 유연하게 근무하는. 맞아요, 우리도 우리도 출퇴근 없고. 저도 뭐 사무실 거의 네. 일주일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외 많이 나가 있기도 하니까. 근데 작정하고 만나야 만나는 거지 만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사실 노션에서 그쵸. 협업 툴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긴급한 것들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뭐 줌으로 하고, 대부분 딱 만나야 될 거는 맛있는 거 먹을 때, 네, 그렇죠. 놀러 갈 때, 좀 이제 약간 사회적인 친밀도를 친밀도 좀 높을 높일 때. 기업 방문할 때, 그쵸. 현장 실사할 때, 요럴 때 그 자리에서 만나면 되지. 뭐 옛날 회사처럼 여기 앉아가지고 지정석에서 9 to 6 딱 일해야 돼, 이런 거는 이제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스타트업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